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주요 이유,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뭐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정말 수없이 셀 수도 없이 많은 횟수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판단은 반대가 돼버린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또 저희 그 조사 결과 보니까 응답자의 63%가 윤석열 정부는 민주적이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왜 반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되었는가? 그 이유 중에 관료들의 책임 같은 것들이 많이 운이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총리나 최상목 부총리 같은 관료들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다른 많은 책임 요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그러면 동의하십니까? 관료 사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또 다른 이유도 물론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대통령의 책임이 전적으로 크지. 우선은 가장 큰 것은 그거든. 네, 관료들에게 약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역할을 관료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거든요. 예. 오히려 여당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누가 여당이 됐든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견제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민심을 수렴하고 반영을 해서 너무 정부가 나아간다 싶으면은 좀 제동을 걸어주고 타협하고 조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할 수 있고. 근데 지금의 국민의힘은 그 역할을 너무 못했죠. 전혀 민심을 반영하고 그 독주를 막을 그 역할을 전혀 못했던 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 핵심은 그 윤 전 대통령 자체가 사실 남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 그런 성향이 강했던 게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예.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 검사 때부터도 사실 아는 사람들은 그 성향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수사도 굉장히 무리하게 하고 권력 지향적이고 자기 라인만 챙기고 자기 식구를 굉장히 챙기고 예. 그래서 법치라는 생각 자체도 그 공적인 마인드로서 법치라는 생각보다는 처벌하는 처벌권 그 행사를 법치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면서 그대로 국정에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 예. 그거를 견제를 해줄 만한 주체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 윤 전 대통령이 된 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뭡니까 조국 법무장관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을 세운 다음에 결국은 지금의 여당의 후보가 됐습니다. 그 당시엔 야당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웃소싱을 통해서 정권을 바꾸는 데 성공한 것이죠. 그렇게 보자면 지금 여당 입장을 그 역할을 말씀하셨지만 여당은 그때부터 어찌 보면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 허민 기자님 생각이 궁금해져요. 예. 저한테 기회를 줘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네. 네, 조금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저를 빼고 넘어가셔서 제가 이제 섭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뺀 게 아니라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쳐다보셨는데 이번에 안 쳐다보셨거든요. 제가 눈빛을 교환할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늘 쳐다보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의 책임 크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금 그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OECD 국가가 37개 국가인데 그중에 대통령제를 채택한 나라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6개 나라입니다. 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그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요. 사실 미국을 제외하면은 다른 나라들 이게 외교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크게 우리가 모험적으로 생각할 만한 국가들이 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옛날에 그 레벤슈타인이라고 하는 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예. 네, 독일의 법학자인데 1933년에 나치의 학정을 피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법학자 교수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국경을 넘는 순간 죽음의 키스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그런 시각에서 한국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질. 예, 미국의 국경을 넘어서 한국으로 와서 죽음의 키스를 맞이하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제 하에서 비탄과 비난과 비판으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그 대통령직을 끝내는
최소한 자식들이 구속되는 상황까지도 맛보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을 다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파괴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크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민주당도 그 다수의 횡포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국정에서 5대5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보고요. 이 지금 문제가 아웃소싱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은 미국에도 아웃소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쟁 영웅이었죠. 예, 그게 죄송하지만 좀 축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민주당, 공화당에 다 이제 그 러브콜을 받다가 그건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됐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러나 이게 1952년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72년 전, 3년 전 사건입니다. 예. 저는 결국은 대선 때 이게 대통령을 찾습니다는 구인 광고는 그만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것은 바로 중앙 정치의 미성숙을 반영하는 것이다. 예. 예, 그래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광의의 정치학교를 더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훈련시킨 사람들이 예. 더 커가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도전하는 그러한 경로를 밟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시죠. 예상했던 답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할 때 우리 허민 기자께서 그 레비츠키하고 지블렛 그 공저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책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책에서 얘기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독재자가 될 징후가 있는 사람을 시민들이 다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 문지기 노릇을 해야 될 주체를 정당으로 봤어요. 그래서 정당이 후보를 정할 때 그 체크리스트를 보고 그렇게 독재자가 될 성향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걸 하지 못하면 큰 사단이 난다는 게 그 책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이제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 물론 그 사람을 왜 검찰총장으로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잘못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국힘당 쪽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후보를 만들었고 물론 후보 만드는 과정에서 뭐 무슨 여론조사 기술도 들어가고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폭력성을 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고요. 검사 때부터 이미 어쨌는지. 그런 거를 하나 안 따지고 그냥 지지율이 높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 하나로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국민에게 좋은 대통령 후보를 알선해주는 이 기능을 포기한 거예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시작됐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 벌을 국민의힘은 받아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도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아까 관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다들 많이 잊어버리셨지만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이번에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된 이완규 이 후보자하고는 굉장히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둘 다 대학 동기고 둘 다 되게 굉장히 늦게 사법시험에 대해서 같은 연수원 기수로 검찰에 들어와서 둘 다 특수통을 했습니다. 이완규 후보자는 대학 때 운동권 출신으로 그 강제 집행 당한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둘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맨 처음 발표한 검찰 인사가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때 이완규 검사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립니다. 예. 이 장관이 이렇게 추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은 위법이다. 그렇게 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하면 그 이후로도 윤석열 검사는 승승장구해서 검찰총장까지 됐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옳은 얘기를 했던 이완규 검사는 결국 옷을 벗어야 했거든요. 저는 물론 지금 사태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책임이 훨씬 크다고 보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점에 있어서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때 이완규 검사가 왜냐하면 그때는 윤석열이 우리 편의 스타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긴 것을 지적하는 사람을 내치면서까지 이거를 이렇게 한 것이고 양쪽 다 기본을 안 지키는 것이 결국은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저처럼 중도층에서 볼 때는 정말 예. 좀 원망스럽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문제는 아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하시면서 자기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킨 게 잘못 본 거고 그다음에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믿었다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무책임할까. 예.
그 민주당도 그만한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